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코인 이름은요, 반타 네트워크, 반타 코인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이제 아주 고평가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반타 네트워크는요, 이제 안전하고 끊김없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한 지능형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개인과 개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장치 간의 무한 연결성을 허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이제 간략하게 이따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올프님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반타작 나는 코인 아닙니다. 반타작 나는 코인이라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유명 그래요? 농담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2타, 3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갈 코인으로 이제 점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타는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그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서밋이 있었던 거, 미덥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잘 아시네요. 네, 컨퍼런스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반타 코인이 약간 주인공 격으로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백규리 아나운서가 초대권을 받았는데 네네. 왜 나는 초대권 안 줘? 나도 좀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주시고 백규리 아나운서는 받긴 했는데 뭐 나중에 인원이 차는 바람에 못 갔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번 인연을 통해서 앞으로 이승재 기자님 좋은 곳에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타에 대한 첫인상이 사실 좋진 않아요. 제가 가가지고 네. 울프님 나빴다.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그러셨구나. 저희 이미 투자를 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반타작 아니고요. 규리 아나운서 없어서 허전하네요. 승재 아나운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무한 연결성. 네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승재 기자님과 제가 어떤 메신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중간에 이제 중앙 서버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만약 100만 명이 이거를 함께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그것도 역시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 서버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메신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고쳐지고 서비스가 그 서버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제 다시 조금 연결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서버가 뻥난다. 서버가 뻥이 난다. 유저들은 빡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통 이제 몇 시간 이상 수리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유지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반타는 이제 뭘 하느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이제 펼쳐진 노드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저와 이제 기자님이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100개 혹은 1000개 이상의 노드들 중 하나가 랜덤하게 걸려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과정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계속 랜덤하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있죠. 중앙 집권 형태의 이 서버 관리 체계에서는 하나 나가면 다 나가니까요. 그렇죠. 또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쌓일 때 굉장히 느려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서버 증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이 많은데 울프님 마이너스 93% 죄송합니다. 반타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하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투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들이 이제 2018년 초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근데 저는 뭐 좋은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꽤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제 아주 행복하게 엑시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한 400% 정도 뒤로 갔기 때문에 좀 위로의 말씀이 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방송에서 주로 어떤 콘텐츠로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주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코인 소개를 작년 초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뭐 온톨로지라던가 덕키라던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애초에 일반 투자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괜찮았던 시절이었고 좋은 유망 알트코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것들 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어떤 거 위주로 그럼 콘텐츠를 운영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뭐 방송 홍보도 하실 겸. 이런 뭐 최근에는 지금
사실 업계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반타이기 때문에 네. 반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저는 차트도 조금 보고 그리고 소식 위주의 그런 걸 보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이제 아는 분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긴 요즘 코인 유튜버 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소식이랑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희망회로 돌려주는 방송들이 좀 대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돈 잃어서 슬픈데 네, 방송 네. 봤는데 얘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네, 네. 네, 저희한테도 소개해 주세요. 비트코인 전망 좋죠. 지금 제가 또 마이너스 100% 이상이면 대출인데라고.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다가 마이너스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앞에 빼고요. 이게 네. 제가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받으면 월급이 다 빠지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월세가 없어가지고 월세를 한 20일 정도. 오늘 월세 내야 된다. 맞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굉장히 슬퍼요. 월세 못 낼 뻔했는 못 내나? 잔고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어디서 자냐고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그 학생 벌써 3달째야 이러잖아요. 안 내도 살만합니다. 네,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 집이요. 여자친구도 날렸어요. 여자친구도 날렸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좀 희망회로 돌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전망 희망회로 좀 돌려주시죠. 비트코인 전망이요. 네. 저는 뭐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사람들이 좀 신뢰를 갖게 되니까요. 네. 찰리 리죠. 라이트코인을 이제 만든 사람, 이제 네. 그 사람의 이제 리찰리 형인, 형. 네, 리찰리 형. 네. 그래서 이제 이바비 형이 좀 비트코인이 3,500달러, 한 4,000달러 부근쯤 왔을 때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개인적으로 2021년 말에 비트코인이 한 20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 정도 네.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정확한 시그널을 줬어요. 1월 초가 되면 약 한 4만 4천 달러 정도가 될 텐데 그때 그 전에 알아서 잘 정리해라, 관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그런 숫자를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4년 주기로 올라갈 거라고 믿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0년 5월에 다시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 채굴을 할 때 이제 12.5 비트코인이 채굴량으로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6.25인가 아무튼 그렇게 또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결국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한정된 양을 채굴함에 따라 이제 가격적인 상승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20년 8월 한 9월 정도면은 기존 2만 달러 고점은 이미 깰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전망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방송에서 사실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조만간 저점이 도달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일단은 그런 걸 반드시 찍어야만 이제 천천히 다시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형님들이라고 일단 쉽게 말을 할게요. 네, 형들. 돈 많은 형들. 네, 간단하게. 근데 그분들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가장 좋은 가치가 되는 어떤 금융 상품들을 얻기를 원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위치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4만 4천 갈 때 정리해라라는 게 1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죠? 2021년 1월로 알고 있어요. 2021년 1월이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2022년 1월. 2022년이요? 네, 근데 네, 울프님은 2021년 30만 달러라고. 네, 30만 달러. 30만 달러. 30만 달러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다들 좀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고, 찰리 형 트윗은 좋아요. 네, 저도 찰리 형 트윗은 좋고 우지한 트윗은 싫어하고요. 네, 이더리움 전망도 같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전망이요. 네. 이더리움은 저 얼마 전 방송에서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가겠는데요 하다가
하다가 이제 18만 4천 원에서 멈춰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더리움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코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거의 기축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게 될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2.0에 대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더리움도 현재 구입하기 아주 굉장히 괜찮은, 근데 추가적인 저점은 아무래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하락장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가락만 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일단 서버를 분산한다. 가장 블록체인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네. 이 서버가 나가도 언제든지 다른 서버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안정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해킹 보안의 강한 점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빗한 내용이나 좀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해킹당해서 누군가한테 공개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이쪽 이제 통신 관련된 내용에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타 네트워크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프라이빗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느냐? 보통 탑 네트워크라고 이런 비슷한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코인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결국엔 60% 기존 서버 대비 60%의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반타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이제 이 코인 백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자끼리만 있는 방송인데 드디어 호평이 나왔습니다. 남자끼리 돈 얘기하면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좋은데요. 네. 이광성님, 지금 추가 자금 있는 사람이 승자. 그렇죠. 하락장이 올 때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네, 무조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타도 이제 들어갈 자금도 좀 모아두고. 저는 좀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요. 네. 저는 반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네. 저는 준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면 망하거든요. 네, 이게 방송 컨셉으로 처음에 잡은 건데 나중에 이게 과학이 되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안 들어간다는 걸 보증을 해드려야 돼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괜찮아요. 네. 본인들의 판단이고 저도 솔직하게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 안 들어가고 우리 전문가님 세시봉님은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반타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알고리즘 설명해 주시죠. 이제 또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쉽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자요. 그러니까요. 이제 BRF와 PBFT를 기반으로 한 프루프 오브 네트워크라는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컨센서스를 달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온톨로지랑 조금 합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슷해요. 거기에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차용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 코인이 아닌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개 API와 SDK를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API를 활용할 때 자사의 서비스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장난이죠. 쉽게 하자면 이제 온톨로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저희는 다 투자자들이니까 온톨로지는 아시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좀 들어보죠. 그래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용 부분에서 이제 폭이 넓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 통신 부분에서는 뭐 배달 앱, 쇼핑 앱, 예약 앱, 그리고 소셜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능, 게임, 스포츠 등의 이제 VOD 서비스, 그리고 음악 앱, 뭐 이제 굉장히 많이들 듣는 음악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그냥 게임 앱에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 거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인 IoT와 원거리 통신 인프라의 사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뭐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